안녕하세요, 아스키입니다. 이번 영상은 군무원 면접시험에 관한 영상입니다. 군무원 면접시험에 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됐는지 제가 간략하게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 보시고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때까지는 뭐 이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올해에는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식이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말투가 빠른 편이 아니기 때문에 영상 재생 속도를 좀 빠르게 해주시면은 좀 더 편하게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면접시험은 필기시험에서 1.3배수 동점자 제외로 선발을 합니다. 동점자가 포함되면은 당연히 1.3배수보다 더 많은 인원이 선발이 되겠죠. 일례로 작년 공군 행정의 경우 17명 선발인데 필기시험에서 합격하고 면접 대상자가 29명이었습니다. 동점자 때문에 이렇게 나왔고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1.7배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되고 최종적으로 12명 떨어뜨리고 다시 17명 합격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배수는 최소 수치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면접 대상자가 그러니까 합격자? 선발 인원 자체가 6명 인원인 이하인 경우에는 그냥 1.3배수 이런 걸 안 하고 2명을 추가시켜서 면접을 시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4명 선발이라고 하면은 면접 대상자는 6명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선발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국방부의 경우 면접시험을 서울에서 봅니다. 장소는 모 건물 빌려서 보는 것 같고요. 육해공군은 계룡대에서 봐요. 근데 해공군은 같은 곳에서 보는 것 같은데 계룡대에서도 육군은 계룡대에서도 다른 건물에서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장소는 계룡대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직렬별로 날짜가 상이합니다. 그리고 인원별로도 오전, 오후로 나눠서 보니까요. 오전에 보통 한두 직렬, 그리고 오후에 또 한두 직렬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그리고 작년 그 공군 행정과 같이 이렇게 인원이 많이 선발되는 경우는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역시 직렬별로 날짜가 상이하다는 거, 나눠서 본다는 거 정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면접은 다대일 면접으로 봅니다. 혼자 들어가서 면접을 편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대일 면접이 아니고 3대3 면접, 그러니까 다대다 면접의 경우 만약에 면접관이 질문을 했을 때, 공통 질문을 했을 때 옆 사람이 미리 내가 할 말을 말해버리면은 이제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얘져 갖고 말을 못하게 된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다대일 면접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시고 나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블라인드 면접입니다. 면접관이 면접자의 스펙이나 이런 사항들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필기 성적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나 이런 거 할 때 어필을 잘 하셔야 돼요.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군무원 면접의 가장 큰 특징인데 필기 시험 성적이 면접에 관여를 전혀 안 합니다. 그냥 100% 면접으로만 선발을 해요. 고로 필기 1등이 불합격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필기 꼴등이 최종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다음 군무원 카페를 가시면은 후기 글로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셔야 됩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일단 필기 성적이 관여를 굉장히 많이 해요. 대부분 보통 면접에서 보통 등급을 받기 때문에 보통 등급을 받는 경우 필기 성적 순서대로 합격을 그냥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미친 짓을 하지 않고서 그냥 평균적인 면접을 봤다 싶으면은 필기 성적대로 합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필기 꼴등의 경우 면접에서 진짜 잘 보지 않는 이상 거의 불합격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공무원은 보통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군무원은 공무원과 다르게 아주 공정합니다. 필기 성적은 아주 신경도 안 쓰고 오직 면접으로만 승부를 해요. 그래서 작년 공군 행정같이 이렇게 29명이 면접을 봐버리면은 12명이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셔야 됩니다. 다음은 면접 진행인데요. 다른 면접들하고 똑같아요. 일단 대기실에 3, 3, 5 이렇게 모여갖고 앉아 있으면은 이제 진행 요원이 들어와 갖고
이제 시간별로 또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간략한 설명을 해줍니다. 어떤 식으로 뭐 들어가기 전에 똑똑 하시고 들어가시고, 뭐 들어가시면 목례 하시고 앉아서 대답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그리고 면접이 끝나면 바로 집에 가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좀 해주고요. 시간이 되면은 뭐 호명을 합니다. 일단 그 출석을 부르고 호명을 합니다. 1번 무슨 분 나오세요 해갖고 같이 가서 문 앞에 대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3분 정도 시간을 줘요. 뭐 바로 들어가실 건지 아니면은 좀 호흡을 고르고 들어가실 건지 3분 정도 시간을 주고 이제 마음의 준비가 끝났다 하시면은 여기 노크를 하시고 들어가서 인사하시고 그리고 자기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책상하고 책상과의 거리는 한 3-4m 차이가 나고요. 3m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면접관을 3명만 그려놨는데 보통 3명에서 4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거의 군인하고 군무원들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들 사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누가 군인이고 누가 군무원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대략적으로 느낌만으로 그냥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육해군은 모르겠는데 작년 같은 경우 공군은 책상이 이렇게 있었어요. 면접 좌석에도 책상이 있어서 이 정도가 책상으로 가려집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은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편하게 앉아서 대화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군무원 면접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은 약간 군인처럼 이렇게 기계 있고 강단 있게 하라는 조언을 하는 유튜브가 굉장히 많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험번호 328번 누구누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많은데 그런 식으로 실제로 가시면 거의 없었어요. 실제로 가시면은 아주 그냥 부드럽게 말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험번호 몇 번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어디를 나왔고 뭘 전공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편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실제로 이건 군인을 뽑는 게 아니고 군 공무원을 뽑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딱딱하고 강직되게 말하실 필요는 없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접 시간 같은 경우는 빠르면 5분 내에 끝날 수도 있고요. 좀 길게 간다 그러면 15분 정도 소요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이거는 뭐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보통 이 정도 소요된다는 거. 5분짜리는 한 5문항, 15분짜리는 못해도 한 10문항은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짧은 것들은 대부분 공통 질문 뭐 그런 거에서 끝나는 것 같고, 이게 길게 시간을 소요하는 질문은 전공 질문이 나온 경우 이런 경우가 이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통 질문을 제가 담아봤어요. 근데 면접은 공통 질문과 전공 질문으로 나눕니다. 전공 질문은 만약에 경력자의 경우에는 전공 질문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대신 경력에 관한 걸 많이 물어보겠죠. 근데 경력이 없으신 분들은 만약 이 직렬로 가서 실제로 일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전공 질문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전공 질문은 뭐 따로 가르쳐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시험 봤을 때 시험 본 과목들에서 설명이 필요한 거, 뭐 장단점, 특성이 필요한 부분 이런 것들 공부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전공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걸 알고 있어요. 많이 안 물어보면 한두 문제, 많이 물어보면은 3에서 5문제 정도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통 질문은 이거 공통적으로 질문하는 것들 제가 모아놨는데요.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 면접에 갔을 때 좀 당황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제 자기소개를 하셔야 되고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여기서 최대한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명이나 학교 이름 이런 건 말씀하실 필요 없고 그냥 전공이나 어떤 계열의 회사를 다녔는지, 그곳에서 어떤 직무를 했고 어떤 자격증을 취득했는지 이런 걸 주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이 직렬에 입직을 했을 때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직렬에 관련된 직무 경험에 대한 것, 이거는 아마 자기소개를 하면은 아마 물어보실 거예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본인이 뭐 전산직인데 전산직 지원하셨는데 이 전산에 관한 일을 해보셨느냐, 뭐 서버 관리 해보셨느냐, 뭐 파이썬이나 PHP, 자바 이런 거 프로그래밍 할 줄 아느냐, 뭐 유닉스, 솔라리스 이런 거 만들 줄 아느냐 이런 걸 물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직렬과 관련된 최근 군 이슈,
뭐 이런 거. 만약에 뭐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뭐 도래했다고 하는데 이거를 본인 직렬에 접목시켜서 군의 어떤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군에 관련된 시사, 뭐 작년에 있었던 무슨 기무사가 민간에 너무 간섭을 많이 하고 뭐 사찰을 하고 이런 내용들. 그래서 지금 뭐 국군 뭐 안보사령부로 바뀌었는데 뭐 이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군에 관련된 시사에 관한 것도 공부를 또 따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포부나 비전 이거는 제시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밑에 두 문제는 이거는 군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 공직사회에서는 단골로 나오는 문제 같아요. 뭐 상급자와 다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아니면은 뭐 본인이 약속이 있어서 이제 빨리 정시에 퇴근하려고 하는데 퇴근하려는 찰나에 상급자가 야근 일을 던져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질문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상급자가 본인의 뭐 공을 가로채 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요. 있고, 그 밑에 효율성과 공정성이 경합하는 경우 왜 그걸 선택했는지까지 이건 말씀을 하셔야 돼요. 보통 여기 공직이기 때문에 뭐 효율성보다는 아마 공정성을 강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뭐 개인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니까 알아서 답변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통 질문은 뭐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전공 질문은 행정직은 뭐 행정법에 관한 거, 뭐 입법하고 몇 년이 지나야 뭐 뭘 할 수 있는지, 법령이 어떻게 공포가 되는지, 뭐 각하, 취소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고요. 통신직 같은 경우는 뭐 슈퍼 헤테로다인 수신기의 뭐 장단점이나 특성, 아니면 거기 들어가는 부품 중에 이 부품이 어떤 작동을 하는 동작을 하는지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고, 전산직 같은 경우는 뭐 자바에서 클래스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도 물어볼 수도 있죠. 그리고 뭐 전기직 같은 경우는 뭐 삼상과 뭐 단상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고, 그러니까 전공에 관한 준비도 상당히 하셔야 돼요. 근데 본인이 경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처음에 경력을 좀 어필하시면은 전공 질문을 덜 받을 수 있다는 거, 뭐 그 정도만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간단하게 군무원 면접 시험에 관해서 정리를 좀 해봤고요. 좀 부실하긴 한데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것만 알아두셔도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나, 궁금하시거나 잘못된 부분은 언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댓글로 답변을 하거나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군무원 면접에 관한 영상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스키였습니다.